다음이 21번이지. 요거는 23번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그 전에 21번, 22번을 빨리 끝내고 23번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좋아가지고. 자, 21번부터 봅시다.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 판별식은 0이죠.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 판별식은 0보다 작다지? 위에 있는 거를 1번 방정식, 아래에 있는 거를 2번 방정식 이렇게 해놓고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1번 중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대부분 고등수학에서는 짝수차 판별식이 많이 나와요. 4분의 D죠. 짝수차의 판별식 B-제곱 K제곱이지?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U. 판별식은 0이 돼야 중근을 갖죠. 3, 2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K는 2개 마이너스 2 또는 3. 요 둘 중에 하나지? 그 중에 2번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라 이거죠. 별거 아니지? 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짝수차의 판별식이에요. 요거는 D-라고 할게요. 4분의 D-.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요 판별식이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고요? 요거 풀어주면은 그 와중에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를 찾아라. 답은 3이 되겠네요. K는 3. 됐고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바로 22번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fx의 그래프가 y는 3x 플러스 3과 만난다니까 일단 같다죠. 어떤 방정식이냐면 fx와 3x 플러스 3은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야. 누구랑 누구랑 만난다 혹은 만나지 않는다도 같다예요. 같다라고 해놓고 해가 없다 그래야지. 이거는 만난다고 했으니까 또 같다 이렇게. 자, 이 방정식이 있는데 그 교점의 x좌표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이 교점의 x좌표가 결국은 같다라고 놨을 때의 실근이었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죠.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데 그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같다라고 놨을 때 이 방정식의 뭐가? 실근이.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수분해할 때는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3x 플러스 3을 넘겨서 우리가 실제로 인수분해 해야 될 식이 fx는이 아니고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요거를 인수분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fx는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되죠. fx에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을 더하더라도 2차식인 거야. 그죠? 얘가 뒤에 있는 애가 2차항 영향을 주진 않지. 어쨌든 fx의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로 유지된다는 얘기였고요. 두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방정식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게 시험 시간인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근이잖아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2라고 써놓고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써드리고 바로 갈게요. x제곱 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 마이너스 5지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5x 이거 외우셔야 돼요.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 6 이게 x 플러스 3 x 플러스 2를 전개한 결과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을 다시 넘겨서 플러스 3x 플러스 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x라는 애는 요거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0x에다가 3x 더하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겠지.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래? fx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 거고 문제는 뭔데? 다시 fx와 3x 플러스 1이 여기서는 3x 플러스 3이었어. 다른 거예요. fx하고 3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 만나는데 그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구해놓고 1번하고 2번 같이 풉시다. fx를 구했지? 그리고 얘가 3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거 그랬으니까 fx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왼쪽이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출발이 되니까
차라리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쳐. 2x제곱. 넘어가면 7x니까 더하기 10x가 될 거고, 마이너스 9 넘어가면은 플러스 10이 되겠죠. 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그쵸. 약분 먼저죠? 이로 약분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는 0. 이렇게. 그랬을 때 그 교점의 x좌표가 같다라고 났을 때 실근이라 그랬죠? 요 방정식의 실근이 다시 알파와 베타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야 먼저. 인수분해가 안 되죠? 딱 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그냥 5가 되겠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알파 베타가 사실은 실수라는 법이 없어.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근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푸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바로 판별식 먼저 가보시는 거예요. 이게 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 지금 같은 경우는 짝수차 판별식이 안 되죠? b제곱 25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0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조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실근이 두 개란 얘기니까. 그래서 1번 fx 구했고, 자,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교점 x좌표 실근이죠.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 알파 곱하기 베타가 5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렇게 알파 제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그러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뭐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때 요거 두 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뭐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가 근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지만 대입도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x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예요. 더하기 5. 이 값도 0이 나올 것이고,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이렇게 들어가겠지?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더하기 5. 이 값도 얼마? 0이 될 거다 이거야. 요거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거랑 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이 나왔죠? 요게 지금 알파 제곱, 여기가 플러스 5알파면 이제 딱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또 마이너스 5알파 그래가지고 요거 5알파 더하기 5만 넘겨봐. 그러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0알파.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10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더하기 5가 0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제곱 대신에 5베타 더하기 5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5겠지? 이렇게 되고 다시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마이너스 10베타 마이너스 10베타 플러스 5베타니까 마이너스 5베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5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1. 요거를 풀라는 게 되는 거네. 요거 마이너스 빼주고 마이너스 빼주고 플러스로 바뀌겠죠? 10알파 더하기 2 5베타 플러스 1. 그거 전개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0알파 베타죠. 50알파 베타 플러스 10베타 다시 플러스 10알파 플러스 10베타 이렇게 10알파 더하기 10베타가 나왔으니까 딱 봐도 요거 10으로 묶어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위에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했던 그런 문제였겠지. 마지막 상수는 플러스 2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5라 그랬으니까 250이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20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진짜 풀어드리려고 했던 게 203번. 어려운 문제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어려운 게 나왔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뭔가가 일일이 해보는 거, 일일이 해보는 거. 그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준비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학교 기출 문제고요. 봅시다. A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22야. B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똑같이 22야.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정수 A, B에 대하여 그랬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거야. A, B는 정수라 그랬고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3차 방정식도 세 정수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요런 문제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학을 한다는 학생들이 요거를 많이 안 해요. 요거를. 그냥 선생님 설명이나 뭐 학교 학원에서 선생님 설명이나 아니면 그 해설지에 있는 그 해설지만 딱 보고 문제집 뒤에 있는 해설지만 딱 보고 눈으로만 봐요. 직접 써보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대부분 틀려오죠. 그래서 요거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요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직접 한번 찾아봐.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거야. 그래서 일단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쵸? 인수정리. 인수정리라고 해서 x에다가 막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런 걸 넣어가지고 0 되는 걸 찾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a죠. 마이너스 8a지. 지워지겠네. 2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4니까 8b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b지. 없어지겠네. 아,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 2를 넣었더니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하면은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x-1을 인수로 갖고 3차식이니까 옆에 2차식이 더 곱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볼게요. x세제곱의 개수 a고요. x제곱의 개수 2b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b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8a죠. 8a예요. 요거를 2로 조립제법 하는 거죠. 처음에 있는 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지. a 그대로 떨어지고 곱해서 2a 더하는 거죠. 2a 더하기 2b 2 곱해주면은 4a 더하기 4b. 그럼 4b 지워지고 4a만 남네요. 8a 실제로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미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왔기 때문에 x-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돼야만 하는 거지. 그래서 3차식 왼쪽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x-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곱하기 옆에 곱해지는 게 이거야.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ax 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bx 더하기 4a 이렇게 되고 이 값이 0 이렇게 나와.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데 조금 가까이는 갈 수 있어요.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거나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2는 근이 나온 거야.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서 일단 x 이퀄 2라고 하는 근이 나왔는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정수근, 그죠?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판별식으로 들어가. 앞에 이제 이거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차의 판별식. 요거를 해보시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a 제곱이에요.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2ab에 플러스 b 제곱이 돼요.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래서 3a 제곱 조금만 더 해볼게요. 3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요거를 뭐 3, 1, 1, 1 이렇게 해서 푼다고 해도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식으로는 쓸 수 있어요. 이거 3a 마이너스 3a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b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3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는 되지만 그게 0보다 작은 거를 찾기가 까다로워. 그냥 물음표라고 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등식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그거를 풀어봐라. 그거를 풀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시험 시간이라면은 얼른 빠져나오셔야 돼. 얼른 빠져나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쓴 거지.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정수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지.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게 정수라는 법도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부등식 풀 수 있는데요. 이 부등식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수근이 나온다는 보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실근만 나오는 거지. 그 실근이 분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뭘 이용해야 되냐? 요 2차 방정식 있죠? 다시 가져와 볼게요. 요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둬. 근데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알파 베타는 정수가 되는 거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알파 베타 정수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마이너스 a분의 이거 전개해서 2a 플러스 2b라고 쓸게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가 돼야 돼. 얘도 정수. 그 다음에 2번 두 근의 곱이 뭔가가 나오더라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분의 4a가 돼서 뭐가 돼? 깔끔하게 4가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시간 때 이게 어느 정도 운도 좋았어야 돼. 이거 판별식으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거 시간 많이 허비가 됐겠죠. 그죠? 바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갔던 거고, 해봤더니, 두 근의 곱이 4였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정수였던 거야.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해봐라 이거지. 1 곱하기 4 이런 거 있잖아요. 1 곱하기 4, 2 곱하기 2, 다음에 뭐 4 곱하기 1도 있는데, 상황이 1, 4,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일 수도 있고 알파가 4고 베타가 1일 수도 있잖아요.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는 똑같은 케이스죠. 그쵸?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 알파가 4고 베타가 1. 어쨌든 두 근이 1과 4, 두 근이 1과 4.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문제에서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4, 1인 경우는 버리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2, 2도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은 서로 같은 두 정수니까. 그래서 해보면 1, 4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하고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찾는 게 요즘의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막연하게 어렵다기보다. 그래서 1번 케이스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4인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4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1번으로 가면 1 더하기 4, 5잖아. 그게 이거라는 거야. 그럼 요거 A 약분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2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 그럼 정리해주면은 A분의 2B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양변에 A 곱해주면은 2B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다시 7A가 되고요. 이렇게 2하고 7은 서로소라고 하죠. 2하고 7은 서로소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B에다가 2 곱한 거랑
다시 A에다가 7, A에다가 마이너스 7 곱한 거랑 같아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A라는 애는 2의 배수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배수. 이렇게 쓸게요. B라는 애도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의 배수가 돼야만 해. 그렇죠? 어찌 보면 상식적인 거지. 서로 소기 때문에 2 곱한 거랑 같아지려면은 A는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7 곱한 거랑 같아지려면은 B는 7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A하고 B가 둘 다 마이너스 20 이상 플러스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꼼꼼하게 찾아주는 거야. 예, 요즘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냥 시키는 거. 그래서 A하고 B가 마이너스 22 이상 그리고 플러스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또 7의 배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7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4 여기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7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몇 개 안 되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0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7 그리고 14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B가 마이너스 14라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8이 돼야 되니까 A가 4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 14이면서 A가 4가 되면 되고 B가 마이너스 7이면은 마이너스 14니까 이때는 A가 2가 돼야 되는 거고 B가 0이면 A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B가 7이면 14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14면은 2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특수한 케이스죠. 만약에 A하고 B가 둘 다 0이면 특수하니까 처음으로 가봐야 돼. A하고 B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0, 0, 0, 0. 애초에 3차 방정식도 안 돼요. 3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A하고 B가 둘 다 0이 돼버리면은 0은 0이야. 0은 0은 3차 방정식도 아닐 뿐더러 항등식 개념이죠. 항등식 개념이니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실수. 그렇죠? 근의 개수가 무한계가 된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순서상의 개수였으니까 4,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4, 14 일단 4개가 나온다는 거죠. 0, 0은 빼고요. 꼼꼼하게 찾는 거야. 이렇게. 다음에 2번. 2번 케이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였죠?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라면 이렇게. 그럼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라 그랬거든? 얘가 마이너스 5예요. 1번으로 간 거예요. 여기 합. 그럼 다시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넘기고 해주면 a분의 2b가 3이 돼요. 양변에 a 곱해주면은 2b는 3a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2하고 3이 서로 소니까 3 곱한 거랑 같아지려면 b는 3의 배수, 2 곱한 거랑 같아지려면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에다가 3의 배수를 쭉 넣어볼게요. 똑같이 a는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b는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3의 배수가 더 간격이 넓으니까 3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8부터 움직일 수 있겠지. 만약에 b가 마이너스 18이라면 마이너스 36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3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마이너스 15가 되면 마이너스 30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는 거지. 땡땡땡. 요건 3칸씩 증가하는 거고 얘는 2칸씩 증가하는 거고 규칙 발견하는 거지. 그럼 가다가 마이너스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다시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긴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0, 0인데 아까 0, 0은 안 됐었고요. 그럼 바로 b가 3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b가 3이라면 6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시 증가 하다가 22하라 그랬으니까 b 중에 제일 큰 거는 플러스 18인 거죠. b는 플러스 18. 좀 켰나요? 쭉 가다가 b는 플러스 18, 36이니까 a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 번, 플러스 이렇게 한 번. 요거의 개수는 아래쪽에 있는 요거의 개수랑 똑같겠죠? 6개, 6개인 거 보이지? 1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요즘에 이제 고득점 문제로 나오는 문제 방향이에요. 문제 유형. 직접 찾기.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요. 4개, 12개가 돼서 총 몇 개? 16개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 갔지?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